네, 그러면은 H2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또 H2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SQL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H2DB는 이제 보통은 인베디드 DB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DB라는 게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DB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DB라는 게 별도의 서버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DB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서버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형태. 뭐 물론 개발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PC에 어플리케이션과 DB를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PC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이 프로그램을 주고 자 실행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DB에 접속해야 되는데 이때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B에 접속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뭐 또 다른 별도로 설정된 DB가 있어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든지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혹은 또 프로그램이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파일로만 관리하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DB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 파일 하나를 같이 넣어서 그 파일이 마치 DB처럼 동작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H2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 유명한 게 SQLit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내장된 DB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전용의 내장 DB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MySQL이나 오라클과 같이 RDBMS지만 복잡한 설치하는 과정은 있지만 복잡한 설치 과정이 아닌 매우 간단한 과정이고 또 용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치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H2DB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DBC를 공부하거나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거나 뭐 RDBMS 연동 프로그램을 할 때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H2DB를 학습용으로 쓰면 편리하죠. 자, H2DB는 간단하긴 하지만 상용 DB와 같은 여러 가지 실행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한 인베디드 모드고요. 두 번째는 DB를 메모리상에 운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메모리상에 운영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DB처럼 서버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접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편하기는 이게 편한데 이제 이 방식엔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얘는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이 파일을 연동해서 DB처럼 쓰고 있다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스레드에서 이 파일 DB를 또 접속해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미 하나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일은 여러 두 개 이상의 접속해서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서버 모드로 구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고요. 네, DB 설치 알아볼게요. 자, H2DB는 이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을 그냥 받으면 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2022년 1월 17일 버전이네요. 네, 윈도우 인스톨러 버전을 다운받아서 네, 실행을 해서
보안, 윈도우 11에 보안 관련돼서 경고가 나오면은 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은 실행이 되겠습니다. 네, 경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로그램 파일즈의 x86의 h2에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DB를 설치하고 DB 설치가 마무리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의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h2 네, 콘솔이라는 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혹시 h2 콘솔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c땡땡 프로그램 파일즈 x86의 h2라는 폴더에 가면은 bin 폴더가 있고 거기 h2 관련 실행 파일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h2w.batch 요거 실행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리눅스나 맥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리눅스나 맥은 요 h2.sh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네, 사실 이 h2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은요, h2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관리 도구예요. 자, 우선은 DB를 접속하기 전에 먼저 DB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h2 콘솔을 실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트레이에 h2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실행된 걸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Create New Database 메뉴를 클릭해서 DB를 등록해주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할 거 데이터베이스 패스인데요. 요거 잘못하면 DB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있는 내용을 다 지웁니다. 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앞에 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물결 /jw book이라고 bookdb라고 할게요. 자, 이때 물결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윈도우, 맥 다 똑같습니다. 물결 슬래시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로그인 했을 때 각각의 개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기본 디렉토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jwbookdb라는 이름으로 db 파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DB마다 유저를 등록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jwbook이라는 이름으로 1234라는 비밀번호로 등록을 시켜줄 거예요. 네, 그래서 create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create가 안 될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네, 생성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홈 디렉토리, 자,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유저,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으로 들어오면은 네, 여러분들이 jwbookdb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 파일들이 이렇게 두 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h2 콘솔로 돌아와서 DB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설정에서 h2 embedded, h2 서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h2 서버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값을 그냥 씁니다. 네, org.h2 드라이버 그냥 쓰고요. JDBC URL도 그냥 쓰는데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에 물결 /jwbookdb 이때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컴퓨터의 서버 주소가 로컬 호스트로 돼 있죠. 네, 로컬 호스트. 네. jwbook 비밀번호는 1234라고 하고요. 연결 시험에서 시험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네, 여러분들 h2 서버 모드로 선택을 하고 기본값을 쓰는데 맨 마지막에 붙는 부분 물결 /jwbookdb 아까 생성한 DB의 이름을 쓰고요. 사용자명은 jwbook, 비밀번호는 1234 연결 시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공이면 다시 비밀번호 넣고요. 연결하면은 이렇게 DB에 접속이 되고 여기서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SQL 실습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SQL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쿼리 언어예요. 그래서 간단한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테이블 구조를 만들고요. 또 뷰라는 거, 또 내장 프로시저, 내장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 등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기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SQL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에서 JDBC를 통해서 DB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는데 JDBC 안에서는 다시 SQL을 또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SQL에는 DDL과 DML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DDL은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거고 DML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정도만 알면 기본적으로 DB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select, 삽입하는 거, insert, 삭제, delete, 수정,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DDL, DML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 7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DB SQL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형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의 자료형이 있잖아요. 자바의 데이터형, 뭐 int, 바이트, 쇼트, 롱, 스트링 뭐 이런 자료형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DB에도 각각의 테이블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유형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데이터 종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형은 int, 실수형은 double을 쓰고요. 날짜는 date를 써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문자열은 프로그램 언어와 같이 스트링이 아니라 바캐릭터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용량이 큰 데이터는 블랍이나 실랍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QL 기본 규칙이나 SQL 구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 학습을 하고 실습을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9-2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H2 콘솔을 통해서 로그인된 이 화면에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create table.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구문을 실행을 할 때는 네, 뒤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좋겠고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쿼리를 작성할 때 기존 쿼리를 지우지 않고요. 이어서 하면 돼요. 네, 다만 그냥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선택을 하거나 해서 Run Selected를 눌러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실행할 때는 블럭을 정해서 Run Selected로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Create Table 같은 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Create Table 같은 거. 자,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또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경우에 다시 생성하지 않도록 블럭을 지정해서 지정된 블럭만 실행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테이블은 삭제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삭제를 해도 되는데 삭제하면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고요. 삭제한 다음에는 다시 크리에이트로 복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콘솔을 활용을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실습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